이 워치가 운동용, 아웃도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합리적 구매를 위해 발에 불락이 뛰는 남자 발품남입니다. 이번 리뷰의 주인공은 가민 인스팅트 2 솔라인데요. 평소 관심 있게 봤던 제품이라서 가민에 직접 요청을 해서 제품을 받아보았습니다. 가민이라는 브랜드는 일반 유저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나 스포츠나 아웃도어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웬만큼은 알고 계실 텐데요. 가민은 역사가 오래된 GPS 기기 제조사이자 웨어러블 제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하이킹이나 등산 등 주로 레저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물론 저처럼 밖에 잘 나가지는 않지만 테크에 관심이 있거나 단지 디자인이 예뻐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말이죠. 전작 인스팅트 1이 호평을 받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시리즈 또한 기대를 하며 사용해 봤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가격이 50만원 중반대로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대신 GPS, 기압 고도계, 운동과 건강 기능의 측정이 정확한 제품이기 때문에 러닝, 사이클, 스쿠버 다이빙, 골프,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매니아층 위주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하지만 저희 시청자분들은 일반 실생활 용도로 사용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기 때문에 저같이 운동을 자주 즐기지는 않아도 일상생활에서의 워치로서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제품일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을 약 한 달간 사용해보며 느낀 장단점 위주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시죠. 먼저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저는 인스팅트 2 솔라의 6가지 색상 중 그래파이트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구성 자체는 간결하고 심플하게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워치 본체와 충전 케이블, 설명서, 그리고 스티커가 제공되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워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워치 본체의 사이즈는 직경 45mm, 두께는 14.5mm입니다. 재질은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었고 렌즈는 파워 글래스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구성도 좋지만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무게는 53g으로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벼운 무게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따라서 보이는 젓갈색의 테두리가 있는데요. 이게 태양광 패널입니다. 해가 비치는 날에는 태양광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태양광이 지속되기만 한다면 충전 없이 연속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론적으로는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실사용 해보면 1년까지는 힘들 것 같고 충전 빈도를 줄여주는 좋은 보조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해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치에 제공되는 버튼은 왼쪽이 3개, 오른쪽 2개로 총 5개가 제공되고요. 제품 뒷면에는 건강 측정 센서가 위치해 있고 아래에는 충전 핀이 제공되는데요. 마그네틱 방식이 아니라 수동 결착 방식입니다. 아마 방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디자인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마그네틱 방식이 사용하기 편하긴 하죠. 스트랩은 22mm의 실리콘 스트랩으로 제작이 되었고 촘촘한 구멍을 뚫어놔서 땀 배출에 용이하게 설계되었네요. 다음으로는 기본 조작 방법입니다. 최근 스마트워치의 트렌드는 누르는 버튼을 최소화하고 디스플레이 터치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인스팅트 2 솔라는 그와는 반대로 터치가 지원되지 않고 버튼 5개가 제공됩니다.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난다고 볼 수 있죠. 왼쪽 버튼부터 보시면 위에부터 차례대로 컨트롤, 메뉴, ABC 모드가 제공됩니다. 하나씩 눌러보자면 컨트롤은 자주 쓰는 앱 화면, 메뉴 버튼은 기본 설정 메뉴 화면이 나오고 ABC 버튼은 나침반, 고도계, 기압계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메뉴가 상단 버튼, ABC가 하단 버튼으로 조작이 되네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은 상단에 GPS, 운동 항목 버튼, 하단에는 뒤로 가기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터치스크린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적응하고 나면 디테일한 조작,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운동 기능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제품은 컬러가 제공되지 않는 흑백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23mm, 해상도는 176 픽셀이고 반투과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아몰레드가 지원되면 일반 유저에게는 장점이 더 많겠지만 반투과형 디스플레이는 저전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햇빛 아래에서도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아웃도어에 특화된 디스플레이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작 1세대와 비교해서는 해상도 부분이 개선되었고 배터리 효율도 30%가량 향상되었습니다. 다만 반대로 어두운 환경에서는 백라이트 밝기를 100%로 올려도 어둡기는 했습니다. 제공되는 스펙을 하나씩 얘기하기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인 스마트워치의 기능은 당연히 모두 제공이 되고요. 건강 모니터링 또한 다양하게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센서는 GPS, 기압 고도계, 나침반, 온도계 등 제공되는데요. 그 외에 스마트 기능이나 활동 추적, 운동 기능은 화면으로 정리해서 띄워 드릴 테니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내게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배터리 타임입니다. 배터리 절약 모드에서는 최대 65일, 스마트워치 모드에서는 최대 28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충전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 시간을 최대로 늘릴 수가 있죠. GPS 연속 사용 시에는 최대 30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GPS 최대 배터리 모드에서는 최대 70시간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수 스펙인데요. 방수 등급은 10기압 상태까지 버티는 스펙입니다. 생활 방수뿐만 아니라 잠수나 수영까지 가능한 스펙이죠. 그리고 2세대부터는 VO2 max가 탑재되었는데요. 이는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달리기를 위주로 한 지구력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이걸로 러닝, 수영부터 마라톤이나 사이클링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죠. 저도 운동할 때 꾸준히 측정하면서 VO2 max 점수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전용 앱은 가민 커넥트 IQ 앱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만 정리하자면 가민 커넥트는 기본 조작을 담당하는 앱이고 가민 커넥트 IQ는 워치 페이스를 변경하는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웃도어 제품인 만큼 운동을 꼭 해봐야겠죠. 축구와 러닝,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측정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워치 자체의 무게가 가볍다 보니 운동할 때 착용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 근력 운동을 해보았는데요. 가볍게 푸시업을 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력 운동만 설정하고 어떤 운동을 정확히 하겠다고 설정하지 않았는데 푸시업으로 인식을 하고 세트당 몇 회를 했는지까지 정확히 기록을 해줍니다. 게다가 어떤 부위에 자극이 됐는지 심박수, 운동시간, 칼로리도 저장이 되네요. 다음으로 축구를 해봤는데요. 축구가 운동 기능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서 러닝으로 설정한 후에 측정했습니다. 여기서도 디테일한 측정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도를 통해 운동 시작 후에 출발 지점으로부터의 방향과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시간과 이동거리, 칼로리 소모부터 다양한 측정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등산인 사이클을 한다면 기능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기압 고도계가 탑재되었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기능은 출발점을 인식하여 등산 시에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기도 하죠. 자, 이제 이 제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스팅트2 솔라는 아웃도어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다양하고 탄탄한 성능에 가성비까지 탑재한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일반 스마트워치를 찾는 라이트 유저라면 디자인만 보고 구매하기엔 기능을 모두 활용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 구매 전 내가 쓸 기능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스팅트2 솔라를 장단점 위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가볍고 튼튼하고 충전은 3-4주에 한 번만 하면 되니 자주 충전할 필요가 없고 멀리 여행을 가더라도 배터리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좋아하는 기능이 많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특히 VO2 Max 기능을 사용하면 재미를 부여해 줍니다. 또한 타 제품 대비 운동 기능의 디테일과 정확도가 높은 제품이고 가볍다 보니 거친 운동을 하더라도 불편함이 적습니다. 또 10기압까지 버티는 방수 스펙과 영하 20-30도에서도 버티는 내구성까지 만족스럽죠. 마지막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재충전 시스템까지 야외에서 사용한다면 아쉬울 것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쉬운 점입니다. 진동이 좀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웃도어용으로 제작된 워치이기 때문에 밖에서도 알림을 잘 알아채리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만 가만히 있을 때나 저녁에 느끼기에는 거칠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테니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라이트 유저에게는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있죠. 폰트도 단조롭고 흑백에다가 가격도 저렴한 제품은 아닙니다. 최근 많이 들어가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포기했으며 터치 패널도 지원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일상생활용으로 라이트하게 쓰려는 분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구매 전에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반대로 피트니스를 좋아하는 매니아층에게는 이 부분들이 단점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능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성능 대비 가격을 봤을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 적절하게 조합을 잘 갖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제품은 일반 라이트 유저보다는 야외 활동이 잦고 운동을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으므로 장단점 위주로 내게 잘 만든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